자, 다음으로 히트오브 리액션, 반응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반응열. 자, 히트오브 리액션이라고도 하고 엔탈피 오브 리액션이라고도 합니다. 가끔씩. 그리고 히트오브 리액션이라는 거는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열량의 혹은 엔탈피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어떠한 반응물이 스토이키오메트리 어마운트, 스토이키오메트리 퀀티티,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물이 양론 비율의 양만큼 여러 온도나 압력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프로덕트가 여러 온도나 압력으로 이렇게 배출이 될 때, 이때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열량 변화를 히트 오브 리액션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 물론 삿갓을 붙이면 스탠다드 스페시픽 히트 오브 리액션이 됩니다. 혹은 스페시픽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 표준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 반응열이라는 것은 히트 오브 리액션이 혹은 엔탈피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양론 계수 양만큼 반응물이 스탠다드 스테이트 조건에서, 스탠다드 스테이트 조건이 뭐라 그랬죠? 25도씨 1기압 25도씨 조건에서 공급이 되고 이 1기압 25도씨의 양론 비율만큼 공급된 반응물이 생성물로 양론 비율대로 1기압 25도씨 1기압 25도씨 생성물로 생성될 때, 이때를 이제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 결국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열량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옥시전하고 반응을 했을 때, CO2를 생성할 때 탄소하고 옥시전하고 반응해서 CO2가 생성될 때 어떤 반응 열량 변화가 있죠. 그 반응에서 그거를 히트 오브 리액션이라 그러고, 이 반응이 1기압 25도씨에서 반응물이 공급되고 1기압 25도씨에서 생성물이 배출된다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 델타 H는 엔탈피 변화를 얘기를 하고, 여기 상첨자 제로는 스탠다드 스테이트 1기압 25도씨를 얘기하고, 여기 리액션은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거를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 단위는 에너지 단위를 쓰고 킬로줄 BTU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게 제로를 쓰면 보통 25도씨 1기압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앞서서 얘기한 이 히트 오브 리액션하고는 다른 개념인 게, 히트 오브 리액션은 반응이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돼. 어떠한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어떠한 양만큼 반응이 어떠한 컨디션이든,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온도나 압력 조건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온도와 압력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발생하는 열량을 히트 오브 리액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에 여기에 이제 삿갓이 이렇게 붙는다. 삿갓이 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스페시픽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 그래서 단위는 킬로줄 퍼 그램 몰, BTU 퍼 파운드 몰. 그래서 1파운드 몰 리액턴트가 반응할 때 그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열량. 그래서 비표준 히트 오브 리액션, 비표준 반응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탠다드 죄송해요. 스페시픽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 그래서 단위가 에너지 퍼 몰 단위고 킬로줄 퍼 그램 몰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벤젠하고 수소가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사이클로 헥산을 만드는 이런 반응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벤젠하고 수소하고 공급이 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25도씨 1기압 공급되고 사이클로 헥산도 25도씨 1기압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 반응에 쓰이는 사이클로 헥산, 반응에 생성되는 사이클로 헥산뿐만 아니라 벤젠하고 수소가 여기 화학 반응식대로 몰수대로,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의 이 양론 계수 비율대로 몰수로 공급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걸 정리를 했더니 벤젠 가스 상태로 들어가고 수소 가스 상태로 들어가고 생성되는
사이클로 헥산도 가스 상태로 이렇게 생성이 돼. 그리고 벤젠하고 수소하고 사이클로 헥산의 스탠다드 스페시픽 히트 오브 포메이션, 그러니까 비표준 생성열을 표현을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앞서서 배웠죠. 생성열이고 이거는 표준을 얘기하고 스페시픽은 어떤 킬로그램 몰당 킬로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벤젠의 스페시픽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82.927, 수소는 0, 그리고 사이클로헥산은 마이너스 123.1이고 몰수가 벤젠, 수소, 사이클로헥산이 1, 3, 1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응에서 여기 이 반응에서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 표준 반응열을 구하고 싶은 거야. 뭘 기준으로? 표준 반응열을 구하고 싶은데 벤젠 1g몰이 반응할 때의 기준으로. 그래서 벤젠 1g몰이 반응할 때 사이클로헥산이 생성되고 이때 표준 반응열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표준 반응열은 사이클로헥산의 히트 오브 포메이션, 스페시픽 히트 오브 포메이션 곱하기 사이클로헥산의 몰수. 그래서 사이클로헥산의 마이너스 123.1 곱하기 몰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빼기 벤젠의 스탠다드 스페시픽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82.927 곱하기 벤젠의 몰수, 그 다음에 수소의 스페시픽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여기 제로 곱하기 벤젠의 몰수 하면 206. 마이너스 206.0 킬로줄이 되는데 결국 뭐냐? 이 반응에서의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생성물의 생성열 총합 빼기 반응물의 생성열 총합. 그래서 생성물 쪽의 열량 총합, 반응물 쪽의 열량 총합을 서로 뺍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 표준 반응열이 마이너스 206 킬로줄이다. 뭘 기준으로? 벤젠 1g몰 기준으로. 그러면 만약에 수소 기준이면 어떻게 돼? 이게 수소가 여기서는 이 반응에서는 3개가 반응했지. 3g몰이 반응했을 때 206.0 킬로줄이지. 그러면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이 수소 3g몰이 반응을 했을 때 206.0 킬로줄이니까 수소 1g몰이 반응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8.67 킬로줄이 되죠. 만약에 이 반응에서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되지? 곱하기 2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공급되는 반응물의 몰수 그리고 생성되는 생성물의 몰수 이게 곱하기 2가 된다는 얘기지. 2, 6, 2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반응식을 2를 곱해버리면 히트 오브 리액션은 더블이 됩니다. 여기 206에 2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스페시픽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 여기 스페시픽이 붙여야 되는데 비표준 반응열은 더블이 안 되죠. 비표준 반응열은 벤젠 1g몰당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벤젠 1g몰당 마이너스 206.0 킬로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성물하고 반응물들이 여러 개 있다. 한 개 이상이다. 그러면 제너럴하게 그 반응이 완벽하게 다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 조금 전에 예시에서는 반응물이 2개, 생성물이 하나였는데 반응물이 한 2-3개 되고 생성물도 2-3개 된다고 했을 때 그때의 스탠다드 스페시픽 히트 오브 리액션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기 생성물 쪽에 스페시픽 엔탈피 총합 빼기 반응물의 스페시픽 엔탈피 총합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반응물 쪽에 어떤 컴포넌트별로 스탠다드 스페시픽 히트 오브 포메이션 그러니까
표준 생성열 곱하기 양농계수 이렇게 하고 그거를 각각 생성물마다 다 합치고 반응물의 그 스페시픽,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표준 생성열 곱하기 양농계수 해서 다 합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생성물 쪽, 반응물 쪽 이렇게 차이를 구해요. 그래서 생성물 쪽 그리고 총합, 에너지 총합, 반응물 쪽 에너지 총합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뮤는 여러분들 물질수지에서 얘기했죠. 양농계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 리액션 이퀘이션에서 반응식에서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 이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표준 생성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을 구하는 문제. 우선 4g 몰의 암모니아하고 5g 몰의 옥시전이 반응을 해가지고 NO하고 H2O를 만드는 반응에서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을 구하라.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암모니아하고 옥시전하고 4대5로 반응을 해가지고 NO하고 H2O가 4대6으로 나와. 근데 반응물로 공급되는 암모니아 몰수하고 옥시전이 여기 양농 계수비하고 동일하죠. 자, 베이시스를 뭘로 잡느냐? 4g 몰의 암모니아로 잡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암모니아, 그 다음에 산소, NO, H2O의 1기압 25도씨 그때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을 다 구해요. 이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은 어디서 구할 수 있다? 부록 D에서 여러분 교과서 부록 D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록 D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제가 공급을 해주거나 오픈북을 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현열 계산하는 거나 엔탈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테이블, 차트, 에너지 수지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부록에 나와 있는 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일반론을 강의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프록을 사용해서 실제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반응에서 암모니아의 뭐 다 가스죠. 암모니아의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마이너스 46.191 그리고 옥시전은 단문자 원소 물질이니까 제로 NO는 90.374 H2O는 마이너스 241.826인데 앞선 식을 이용을 하면 25도씨에서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이라는 거는 프로덕트 쪽에 그 히트 오브 포메이션 열량 총합 빼기 반응물 쪽에 히트 오브 포메이션 생성열 총합 이렇게 빼서 차이를 나타낸다 그랬죠. 가정을 우선 컴플리트 리액션 완결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암모니아 4g몰이 반응을 해서 옥시전 5g몰이 반응을 해서 4g몰의 NO하고 6g몰의 H2O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25도씨에서 이때 히트 오브 리액션은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생성물의 열량, 이 부분의 열량 그러면 NO는 얼마라 그랬죠? NO는 90.374 그리고 양농 계수가 4지사 그래서 4 곱하기 실제 이 반응이 일어나면 4g 몰이 생성되니까 4 곱하기 90.374 더하기 6 곱하기 6 물의 양농계수 그리고 물의 히트 오브 포메이션 마이너스 241 이 부분이 이제 생성물의 총 열량 총합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 전체 빼기 그 다음에 산소는 제로니까 제로 곱하기 5 그리고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46.191 그 다음에 양농계수 그리고 4g 물이 공급됐으니까 양농계수 4 이렇게 해서 반응물 쪽의 열량을 총 더해서 빼면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면 마이너스 904.696kJ이 됩니다. 이거는
4g몰의 암모니아가 베이시스가 4g 암모니아니까 4g몰의 암모니아를 반응을 했을 때 마이너스 904.696kJ이 배출된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1g몰이면 1g몰이면 여기에 4분의 1 마이너스 226.174kJ이 되겠죠. 자, 그린 케미스트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녹색화학 그린 케미스트리 문제. 그린 케미스트리 녹색화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친환경화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학원에서 그린 케미스트리라는 거는 결국 어떠한 커머셜한 프로세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을 좀 덜 주는 커머셜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기술인 거죠. 그 예시가 그 카바린이라는 이런 물질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독성이 강한 메틸 아이소사이네이트를 생성 안 시키는, 그러니까 제거하는 이런 기술을 공정을 선택하는 게 친환경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 예시로 1984년에 인도의 보팔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보팔 지역에서 이 카바리를 생산하는 프로세스 중에 중간 생성물인 메틸 아이소사이나이트가 그 주거 지역으로 갑작스럽게 사고로 누출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부상을 당했는데 보팔 공정은 이런 식으로 메틸아민하고 포스겐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메틸 아이소사이네이트하고 HCl을 만들고 이 메틸 아이소사이네이트가 다시 나프톨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카바리를 만든대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메틸 아이소사이네이트가 톡식한 케미컬이니까 이거를 이제 대체하려고 대체 공정을 만들었는데 대체 공정은 메틸 아이소사이네이트를 제거하고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이룬대요. 나프톨이 포스겐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원 나프타렐릴 크로로포메이트, 그러니까 일종의 크로로포메이트를 생성을 시키고 이 크로로포메이트 형태가 메틸아민하고 반응을 해서 카바닌을 만드는, 그리고 HCl 가스를 발생시키는 이런 대체 공정이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보팔 공정하고 대체 공정에서의 각각 스텝에서 각각 이 두 가지 반응식이 있는데 각 공정에서 두 가지 단계의 반응식에서 열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보팔 공정하고 얼터너티브 프로세스 중에 어떤 게 더 친환경적으로 열 전달하는데 좀 유리하겠느냐, 어떤 프로세스가 어, 더 유리하고 이 얼터너티브 프로세스가 얼마나 더 코스트가 어떻게 되겠느냐, 더 들게 될지 덜 들게 될지 예측하라고 합니다. 자, 보팔 공정부터 좀 알아봅시다. 보팔 공정을 보면 메틸 아민하고 포스겐이 반응을 해가지고 메틸 아이소사이네이트를 만들고 HCl을 생성을 시키고 이 메틸 아이소사이네이트가 다시 원 나프톨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카바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팔 공정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고 이 두 가지 반응이 A라는 반응기에서 이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나고 B라는 반응에서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반응이 있잖아. 이 카바리를 만드는 반응이 오픈 시스템이고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식을 어떻게 쓸 수 있죠? 델타 E는 Q 플러스 W 마이너스 델타 H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건데 스테디 스테이트다. 그럼 델타 E 제로.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일의 형태로 에너지를 안 주면 이거 제로.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높이가 바뀌거나 카이네틱 에너지가 속도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죠. 그럼 이거 제로, 이거 제로. 결국
Q는 델타 H, 이거는 히트 오브 리액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이 심플하게 이렇게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이 죄송합니다. 표준 반응열이 Q가 될 거고 이 표준 반응열 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그 A하고 B의 반응식에서 그러니까 반응기에서 얼마만큼 열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열을 방출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반응에서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히트 오브 리액션을 구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생성물의 열량 총합 빼기 반응물의 열량 총합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생성물의 열량 총합 빼기 반응물의 열량 총합. 그러면 이 그 테이블에서 카바릴, HCl, 메틸아민, 메틸아이소사이네이트, 원나프톨, 포스겐에 대한 히트 오브 리액션 혹은 히트 오브 포메이션을 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걸 이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반응 A라는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에서의 생성물의 반응기 A라는 반응기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열, 죄송합니다. 열량 총합이라는 것은 메틸 아이소사이네이트하고 HCl의 열량 총합. 메틸 아이소사이네이트가 얼마죠?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4승,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4승, 그리고 양놈계수가 1이지 1. 그리고 HCl은 마이너스 92.311, 양놈계수 2.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여기 생성물의 열량 총합이고, 반응물의 열량 총합은 메틸아민하고 포스겐. 그럼 봅시다. 메틸아민은 얼마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에 양놈계수 1. 그리고 포스겐은 여기 마이너스 221.85, 마이너스 228호 양놈계수 1.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을 빼면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8985 0.46kJ이 되고 약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4승 kJ이 돼. 그러면 첫 번째 반응기에서 이만큼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4승 kJ를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반응 한번 볼까? 두 번째 반응도 동일하게 이 카바릴의 열량 총합, 카바릴은 얼마지? 마이너스 26이네. 마이너스 26 빼기 그 다음에 메틸 아이소사이네이트가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4승 9만 곱하기 양놈계수 1, 그래서 1. 그리고 나프톨은 30.9.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생성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 그리고 이쪽 부분은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 계산을 하면 실제 89943.1kJ이 되고 약 9 곱하기 10의 4승 kJ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9 곱하기 10의 4승 kJ를 에너지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A라는 반응기에서 첫 번째 반응기에서 9 곱하기 10의 4승 kJ를 배출하고 두 번째 반응기에서 9 곱하기 10의 4승 kJ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새로이 제안된 대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대체 프로세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나프톨이 포스겐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크로로포메이트 형태의 중간 생성물을 만들고 크로로포메이트의 중간 생성물이 메틸아민하고 반응을 해서 카바릴하고 HCl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반응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반응이 여기 있는 것처럼 C라는 반응에서 위에 있는 이 반응이 일어나고 D라는 반응기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CA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 히트 오브 리액션을 구해볼까요? C라는 반응기에서는 여기
크로로포메이트, 원 나프탄, 크로로포메이트라고 얘기할게요. 크로로포메이트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7.9, 그 다음에 양농계수 1. 이게 이제 첫 번째 C 반응기에서의 생성물 쪽의 열량 총합이지. 그리고 나프톨하고 포스겐, 나프톨은 30.9 곱하기 양농계수 1, 그 다음에 포스겐 마이너스 221.85, 양농계수 1해서 이 부분이 이제 C 반응에서 반응물의 열량 총합이지. 계산을 했더니 173.05 플러스가 돼. 그러면 C라는 반응에서 173.05kJ만큼 받아들여야 되고, D라는 반응에서는 카바린을 만들어주게 HCl 이 생성이 되는데, 열량 계산 다 해볼까요? 카바릴 마이너스 26, 양농계수 1, 그리고 HCl은 마이너스 92.311, 양농계수 1,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생성물 쪽에 D 반응에서 이 D 반응에서 생성물의 열량 총합, 그리고 반응물의 열량 총합은 크로로포메이트 마이너스 17.9, 양농계수 1, 그 다음에 메틸아민 마이너스 20, 양농계수 1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쪽 반응물 쪽에 열량 총합. 그래서 계산을 하면 생성물에서 생성물 열량 총합, 반응물 열량 총합을 다 생성물 열량 총합 빼기 반응물 열량 총합하면 마이너스 80.41kJ이 되고,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면 92kJ 정도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D라는 반응에서는 마이너스 80.41kJ만큼 배출을 합니다. 자, 보팔 공정에서도 마이너스 92kJ만큼 결국 플러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팔 공정의 두 개 반응기하고 얼터너티브 프로세스 두 개 반응기를 봤을 때 보팔 공정에서는 마이너스 9만만큼 주고받는 거지, 9만만큼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고, 근데 얼터너티브 프로세스에서는 기껏해야 173을 방출하고 173을 필요로 하고 80만큼 배출한다고. 결국 이 차이가 뭐냐면, 보팔 공정에서는 많은 양의 열량을 배출했다가 다시 해소하고 그러는데, 얼터너티브 CD 공정인 그 대체 공정에서는 적은 양의 열량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대체 공정에서는. 그 말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반응기가 두 개 있는데, 어떤 거는 열량을 많은 양을 이렇게 배출했다가 다시 이걸 해소하는 거 있고, 또 다른 공정에서는 정말 조금 열량만 주고 조그마한 열량만 배출이 되고 다시 해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 전달과 열 관리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결국 적은 양의 열량을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온도 관리나 열 관리나 이런 게 훨씬 더 쉬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얼터너티브 프로세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열량을 주고받는 히트 리무벌이 필요하고, 대신에 보팔 공정은 되게 많은 열 전달이 두 스테이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보팔 공정의 열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어.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뭐 2학년이니까 아직 생각을 안 하는데,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3, 4학년 때 뭐 공장 설계나 뭐 이런 거를 배우다 보면 극단적으로 뭔가를 변화시켜 가지고 이게 영어로 만드는 것보다 조그만의 변화로 영어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관리가 더 쉬워요. 온도 관리나 뭐 에너지 관리 이런 거는 특히나 많은 열량을 뭐 배출하고 흡수하고 이러는 것보다 적은 열량을 배출하고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얼터너티브 프로세스가 더 유리하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고려사항이 다 많겠지만, 열관리 입장에서는 얼터너티브 대체 공정이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